네, 반갑습니다. 네, 에이펙 기후센터 김옥연입니다. 저는 기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상기후 장기 전망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준희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본 그림에서 쉐딩된 부분은 기온 아노멀리를 말하고 각 박스 안에 적힌 숫자는 역대 기온이 기록된 랭크 순위를 말합니다. 보시면 과거로부터 현재 오기까지 아노말리도 높아지고 현재 탑 랭크에 많이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탑 랭크에 기록이 되는 걸 보고 계시고 또 해마다 이것이 자주 갱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방금 보여드린 건 전지구고요. 북반구로 오면 아노말리가 마찬가지로 기온이 상승하긴 하지만 아노말리가 좀 더 강해지고 또 마찬가지로 전지구 경향과 같이 탑랭크에 많이 기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시면 같은 아노말리인데 훨씬 강도가 강한 걸 아실 수 있고요. 또 앞서 보셨겠지만 기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또 월별 그 변동성이 커지면서 때로는 탑랭크를 기록을 했다가 또는 아노말리가 굉장히 낮아지는, 그래서 월별 변동성도 점차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장기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현재 기상청에서 발표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온 장기예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3개월 전망이고요. 그 다음 이제 1개월 전망인데 3개월 전망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기온만 발표를 했습니다. 평균 기온과 월별 매달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월별 기온을 확률 정보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올해 5월부터는 이상 저온 및 이상 고온 등 정보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전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온에 대해서 확률 전망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 계획에 따르면 이번 11월 달부터 또 1개월 전망에서도 마찬가지 이상 저온, 이상 고온이 정보가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기상청 장기예보 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장기예보 서비스 개선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0년과 내년까지의 계획인데요. 특히 내년 계획을 보시면 5월 달에 최고 최저기온 전망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평균 기온 정보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의 활용성에서 많이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상청 내부에서도 최고 최저기온 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 연구에서는 최고 최저기온에 대한 1개월, 그렇다면 확률 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본을 이제 현재 기상청 현업 모델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1개월 확률 전망을 해보자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개월 예보가 참 어려운 것이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타임 스케일에 따라서 포캐스트 스킬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웨더 규모에서 보시면 굉장히 예측력이 높아졌다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계절 규모로 들어선 한 30일 이후에는 또다시 이제 예측력이 좀 높아지는데요. 현재 1개월 예보는 주황색 실선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예측성이 낮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1개월 전망이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보시면 오른쪽에 단기 웨더 예보에서는 대부분이 대기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대기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예측성이 높다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또 30일 이후의 시간 규모를 보시면 해양의 영향을 받아서 예측성이 좀 높아지는 반면에 계절 내 규모 7일에서 30일 사이에는 이 대기나 지면, 해양의 영향을 모두 받는 동시에 그 세 개의 영향이 자체가 예측성이 프리딕터빌리티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이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측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BOM은 이제 호주 기상청이고요. TCC는 일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본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 기관에서 1개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BOM 같은 경우는 현재 최고 기온을 이미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최저 기온에 대해서 주별 월별 2분위 예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최고 최저 기온은 예보를 하지 않지만
기온이나 강수 혹은 대기 순환장 등을 이용해서 1개월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최고 최저기온에 대한 장기 전망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기상청에서 1개월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스케줄을 보시면 매주 월요일 날 생산되는 기후 예측 현원 모델을 이용해서 예보를 하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매주 목요일 날 향후 1개월 동안의 전망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1개월 전망이라고 하면요. 모델 예보일로부터 약 3주 이후부터 해서 한 달 동안의 주별 정보를 예보를 하게 되었거든요. 네, 실제 이제 그래서 그 기상청 현업 예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로시의 정보를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첫째 해 모델이 이제 모델이 시작해서 60일 정도의 예보를 생산하고 있고요. 해상도는 한 6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포캐스트를 하게 되는데 매일 4개의 앙상블을 생산을 하게 되고요. 이와 병행해서 하인드캐스트도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하인드캐스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번 픽스드 19, 17, 25일마다 생산되고 앙상블 멤버는 3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글로시5의 하인드캐스트가 91년부터 2010년이었는데요. 올해 8월부터는 그것이 이제 6년 연장돼서 2016년까지 하인드캐스트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시5로 생산된 Tmax, Tmin, 그다음에 T2M에 대해서 한반도 영역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Tmax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여기가 제로선인데요. 굉장히 이제 콜드 바이어스가 강한 걸 보실 수 있고요. T미니멈은 Tmax보다는 강도가 약하긴 하지만 원 바이어스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2M 평균 기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약간의 콜드 바이어스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바이어스가 있는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를 편차를 보정해서 우리가 1개월 전망, 최고 최저 기온에 대한 1개월 전망을 해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차라 함은 주별 리드타임별로 주별 평균값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별 앙상블 평균한 하인드캐스트와 동일한 기간의 관측값의 차이로 정리를 하고요. 그것들을 모델 하인드캐스트 기간 동안 평균해서 편차 기후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정을 위해서 현재 그대로 생산되는 기후 예측 모델의 리얼타임 포캐스트 값에 이 편차 기후값을 빼서 바이어스 커렉션을 하게 되고 이 바이어스 커렉션 된 값으로 최고 최저 기온을 하는 것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성을 그렇게 해서 편차 보정된 효과에 대해서 예측성을 검증을 해봤는데요. 통계적 훈련 기간은 기존에 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에서 91년부터 2016년까지 올해 8월부터 연장된 26년까지를 모두 사용을 했고요. 하인드캐스트 기간에 대비해서 우리가 편차 보정된 리얼타임 포캐스트 값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4년 정도의 매주 월요일 날 우리가 실제 예측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리얼타임 포캐스트로 예측성을 검증을 해봤습니다. 관측 자료는 우리나라를 커버하는 45개 아소스 자료를 평균을 했고요. 예측된 수는 최고 평균 기온이 되겠습니다. 검증 방법은 실제 예측 기간 동안 주별 생산한 한반도 전체 영역 평균 예측 자료 편의 보정해서 이것을 45개 관측 자료 전체 평균과의 정확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예측 3주 예측을 시작한 지 3주 됐을 때 주 평균 기온에 대한 편차 보정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파란색 같은 경우는 편차 보정 전이고요. 붉은색이 편차 보정 후가 되겠습니다. Tmax 같은 경우는 편차 보정을 했더니 훨씬 이 콜드 바이어스가 줄어든 걸 보실 수 있고요. T미니멈 같은 경우도 비교적 원 바이어스가 커렉션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평균 기온 같은 경우도 바이어스가 보정이 되고요. 실제 이제 주별로 3주부터 6주까지를 봤을 때 주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꾸준하게 그 바이어스가 콜드 바이어스, 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바이어스 효과는 마찬가지로 가장 바이어스가 컸던 Tmax에서 가장
맥시멈 템퍼러처에서 크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미니멈과 T2M 같은 경우는 비슷한 수준으로 커렉션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 이외에 RMS도 봤는데요. RMS를 봤더니 T맥스 같은 경우는 편차 보정 전보다 40.6%, 한 40.7% 정도 커렉션이 됐고요. 평균, 주별 평균 봤을 때 미니멈은 한 5% 정도, 그다음에 T2M 같은 경우는 7.5% 정도 RMS가 감소를 해서 정량적으로 검증을 했을 때도 편의 보정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기상청에서 장기 예보를 할 때 이 모델에서 나온 아노말리가 관측의 평년 범위를 넘느냐, 그 평년을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평균과 같다 혹은 평균보다 낮다를 예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 컴퓨터 매트릭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재 우리가 오저베이션 관측의 기후값을 81년부터 10년까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관측의 0.4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정도 안에 들면 이것을 노멀 범위로 보고요. 이 노멀을 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예측성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4년 정도의 리얼타임 포캐스트를 검증을 했을 때 이 보라색 글씨가 숫자가 적힌 부분이 실제 관측에서 이것이 노멀을 어버브 노멀 혹은 니어 노멀, 빌로우 노멀이었던 횟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어버브 노멀이 니어 노멀이나 빌로우 노멀보다는 훨씬 높았던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실제 이제 기온이 어버브 노멀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것을 봤을 때 파란색 막대는 편차 보정 전이고요. 붉은색은 편차 보정 후가 되겠습니다. 편차 보정을 했더니 T맥스 같은 경우에 이 어버브 노멀인 경우에 훨씬 예측성이 100에 가깝게 액큐리시가 높게 나타났고요. 이것은 이제 콜드 바이어스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이 미니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빌로우 노멀 원래 이제 이 원 바이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원 바이어스를 커렉션 했더니 어버브 노멀인 경우는 예측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리얼 노멀이나 빌로우 노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붉은색 막대로 예측성이 높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기온 같은 경우도 어버브 노멀일 때 예측성이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 예보를 카테고리컬리 예보를 했을 때도 편의 보정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년 1월부터는 이 관측의 기후값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기존에 81년부터 10년까지 썼던 것이 91년부터 2000년까지로 내년 1월부터 변경이 되게 되고 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그 확률 예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건 이제 관측인데요. 관측에서 봤더니 기존에 81년부터 10년까지의 기후값을 썼을 때 어버브 노멀이 93회 T맥스에서 93회 정도였다면 기후값이 변화했을 때는 79회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요. 이것이 대신 리얼 노멀이나 빌로우 노멀 횟수가 훨씬 이제 늘어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고요. 이것은 이제 최고 온도, 최저 온도, 평균 기온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리얼 노멀이 빌로우 노멀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온보다 최저 기온 같은 경우가 리얼 노멀이 이 핑크색 박스를 보시면 리얼 노멀 횟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빌로우 노멀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일교차가 줄어들고 있고 그 일교차가 줄어드는 이유가 미니멈 템퍼러처 자체가 최고 온도보다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후값 변화가 17년부터 20년까지를 본 거라면 시계열을 보기 위해서 제가 최근 1년, 작년 9월부터 8년까지의 변수별로 또 이제 계절별로 타임 시리즈 평년 범위 자체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파란색 쉐딩은 현재의 기후값, 붉은색 쉐딩은 기후값이 변했을 때, 그리고 검은색은 실제 그때 최근 1년 동안의 기온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겨울철과 여름철에 훨씬 비스범인데요. 노멀 레인지가 넓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T 미니멈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훨씬 이 노멀 레인지가 많이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이런 변경된 평년 범위를 반영을 해서 예보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평년 기후값 변화에 따라서 그럼 편의 보정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를 봤을 때 크게 경향은 한마디로 하면 기후값 변화와 상관없이 편의 보정 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Tmax인 경우에 편의 보정 전후 모두 이제 어보브 노멀일 경우 예측성이 높아지고요. T미니멈은 리얼 노멀과 빌로우 노멀일 때 예측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T2M 같은 경우는 어보브 노멀 때 예측성이 높아져서 기후값 변화 전후 모두 이 편의 보정 효과를 볼 수 있고 편의 보정한 결과를 우리가 장기 예보에 쓸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 그럼 이것을 확률값으로 각 카테고리별로 확률값을 비교했을 때는 봤더니 전반적으로 보시면 변수에 상관없이 아래 편의 보정을 했을 때 확률 ROC 값이 훨씬 높아지는 걸로 봐서 이 확률 예보 자체에서도 편의 보정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후값이 변화를 한 후에 대한 확률 예보 값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기후값 전후 모두 비교했을 때 잘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의 보정을 해서 기후값을 변화한 환경에서도 편의 보정을 기법을 사용해서 확률 예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상청 장기예보 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른 것이고 그것이 장기예보 서비스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 센터에서 기상청과 함께 실무협력 회의를 거쳐서 지금 현업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결과를 조금 더 다듬어서 내년 5월부터는 1개월 전망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요약입니다. 기상청 현업 모델 자료를 활용해서 최저기온 1개월 전망 가능성을 봤고요. 더욱이 편의 보정을 하면 이러한 확률 전망 효과를 훨씬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평년값 변경 및 최저기온 장기 생산의 대응을 가능할 것이고 이것이 잘 된다면 폭염 한파등 이상기후 대응에 훨씬 이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실용성 있는 결과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